마지막에 주요한 변화가 말하자면 합리적인 세계 에너지 안보 질서죠. 미국 셰일 혁명의 완성. 보통 2016년을 기점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50년 동안 이 지구의 방방곡곡 사람들의 숨통을 눌러왔던 이슬람 석유 지배 시대. 이건 지난 50년은 미국 지배한 시대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슬람 석유가 지배한 시대입니다. 이슬람 석유가 전횡을 떨던 시대입니다. 이게 종언을 한 겁니다. 만약에 이런 합리적 세계 에너지 안보 질서가 미국이 주도하는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이번에 이란 이렇게 쥐어 패면요, 미국이 지금 세계 유가 한 150불 찍고 있어야 돼요. 거기다가 미국이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인정했잖아요. 그럼 한 180불 찍어야 돼요. 거기다가 미국이 골란고원을 이스라엘 영토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한 200불 찍어야 돼요. 즉 미국이 최근에 지난 한 1, 2년 사이에 했던 조치들을 다 고려를 해보면 이슬람 석유 지배 질서였다면, 이게 이슬람 석유가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다면 지금 유가는 배럴당 200불을 찍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유가 서부 텍사스 중진류 기준 $60 미만이잖아요. 오히려 이란 패기 전보다 한 3, 4불 더 낮아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이런 네 가지 힘, 즉 노동의 고급화, 그다음에 분업의 세계화, 소통의 고급진 개인화, 그리고 합리적 세계 에너지 안보 질서의 등장,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보수혁명 물결을 만들어냈고 이게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고 그 보수혁명 물결의 정치적 리더가 트럼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빅게임을 봐야 아까 우리가 검토했던 이게 왜 현대 문명이 특이점을 통과하지? 아니 지금 이미 인간이 노동에 무지하게 고급져졌고 이미 인간이 분업의 세계화에 의해서 인류의 멤버라는 걸 매 순간 느낄 수 있게 됐고 이미 인간이 굉장히 고급지게 개인화된 소통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이슬람 석유 지배 권력의 전횡 상태로부터 합리적 세계 에너지 안보 질서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현대 문명이 이제 거칠 게 없는 거죠. 거칠 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현대 문명의 고질적 병폐, 즉 다시 말해서 한 개인을 세상으로부터 떼낸, 개인이 심리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무도덕한 자의식 덩어리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경험하던 때로부터 이게 이제 해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고질적 병폐로부터. 그래서 현대 문명이 특이점을 통과하고 있는 거고, 이 현대 문명이 이렇게 질적인 변화를 하면서 벌어진 핵심적 사건이 미중전쟁입니다. 이게 그래서 미중전쟁이라는 건 결국은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을 무력화시키고 중국을 자유화하는 그런 흐름이고, 이 흐름이 그러다 보니까 홍콩 사람들이 그동안 말도 못하고 천안함 기념일 때만 잠깐 시위하고 수그러들던 홍콩 사람들이 때가 왔다, 이제 우리 시대가 왔다 그러고서 다 들고 튀어 일어난 거예요. 홍콩의 분투가 벌어진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연히 미국이 북한 접수 해방하게 될 거고, 이 과정에서 일본은 일본 역사상 최초로 세계 질서 강화에 적극적 역할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이게 장난이 아니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이제 트럼프 풀배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제가 풀배팅으로 보는지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년 2020년이 미국 대선이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 미중전쟁이나 북한의 접수평정, 이건 거의 세기사적 사건이고, 성공을 하게 되면 로널드 레이건보다 훨씬 더 위대한 대통령으로 꼽히고, 아마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거의 제가 보기엔 아브라함 링컨급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업적이에요, 이게. 만약에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을 큰 소동 없이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하고 중국을 자유화의 길로 이끌 수 있다면. 근데 이게 너무 큰 일이라 이걸 저도 이제
이제 일본 말로 해서 우리 노가다 용어로 해서 조시를 조정한다. 그러니까 템포를 조정한다. 페이스를 조정하면서 살살 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지난주 금요일 날 그 3천억 달러에 남아있는 3천억 불이죠. 지금까지 한 게 한 3,500억 불쯤 되고 그 25% 그거 말고 아직 관세 안 매기고 있는 3천억 불에 대해서 10%빵 때린 다음에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수출 계속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출혈 수출 이제 감행하려고 위안화를 평가 절하 즉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을 올렸단 말이에요. 올리자마자 바로 그냥 화요일 날 지난 화요일이죠. 바로 엊그저께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잖아요. 이거 이제 협정이고 뭐고 뭐 무역 협정이 다 날아간 거예요. 이제 이걸로 그러니까 관세 전쟁이 아니죠. 이미 무역 전쟁도 아니죠. 왜냐하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면 이걸로 일본이 골로 갔었잖아요. 90년대 총과 그 슈퍼 301조 환율 조작국 지정으로. 이렇게 되면 골로 가는 케이스라고 이게. 중국이 여기서 잘못했다간 진짜 골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 경제 전쟁이죠. 그런데 지금 로널드 레이간호 지금 남중국해로 진입한다고 이동해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완전히 포위해 놓고 그리고 이제 그 저거를 400발인가 만드는 거죠. 저기 그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지중폭발 스마트 폭탄 성격의 그 B-6112 전술핵. 근데 내년 3월까지 400발 리핏 수정이 다 끝나니까 기존에 있는 B-61을 수정해서 B-61-12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 수정 작업이 전체 수량이 400발인데 내년 3월까지로 끝나는 거예요. 2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한번 역산을 해보세요. 내년 3월까지 지금 7, 8개월밖에 안 남아 있으니까 실제로 지금 다 끝났다는 소리예요. 다 끝났으면 이거 태반이 어디 와 있겠냐. 알래스카, 하와이, 괌에 와 있다. 까불면 가서 때려버리겠다 이거지. 핵무기는요. 크면 안 무서워요. 상호절멸이고 지구가 빠개지니까. 방사능 작고 그다음에 범위도 작은데 비교적 작은데 방사능도 작고 정밀하게 떨어질 수 있다. 그런 무서운 거예요. 핵무기는. 사용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거든 그러면.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트럼프가 내년 2020 대선을 그러니까 대선일 기준 그러니까 2020년 11월 기준 그 이전에 상황을 아주 우당탕쿵탕 극적인 상황을 거의 만들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럼 대선은 어떻게 되겠어요? 투표하는 당일날은 11월 6일인가 며칠이죠? 수요일쯤 될 텐데 저도 이제는 까먹었어요. 아무튼 간에 첫 번째 오는 수요일인가 첫 번째는 화요일인가 그래요. 그 투표일이 11월 달에.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 이게. 명확한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오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오는 월요일 다음에 화요일인가 수요일이에요. 뭐 그런 식이에요. 그거 좀 룰이 복잡해요. 어쨌거나 그러면은 대선 당일날 투표하러 갈 때는 사람들이 야 미중 전쟁 저렇게 제대로 붙어 있고 지금 북한 접수 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야 트럼프가 사람들한테 하는 건 저는 이거를 현대 문명을 이끄는 미국의 운명을 위해서 지금 대통령을 해왔고 앞으로 계속하고자 합니다. 현대 문명을 이끄는 위대한 미국. 저는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저를 밀어주실 겁니까? 아니면 이 미국의 운명으로부터 여러분 도망가실 겁니까? 이러고서 대선을 급판으로 만들어 버릴 거라니까요. 저는 요새 그 냄새를 느끼는 거예요. 아 이거 대선을 큰 판을 만들겠구나 이 사람이. 왜냐하면 2016년 대선도 이 사람이 큰 판 만들었거든요. 듣도 보도 못하게 그냥 미국 수구 기득권 세력을 딥스테이트라고 공격하고 늪이라고 공격하고 이거 다 물 빼가지고 저기 다 처리해버리겠다. Drain the swamp. 늪에서 물을 빼서 마른 땅으로 만들어버리겠다. 늪이라는 게 워싱턴 스왑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워싱턴 DC의 정치권을 둘러싼 그 흑막 세력, 그 딥스테이트를 다 날려버리겠다. 그러고서 PC 공격하면서 PC 즉
정치 위선 완장질을 하는 세력, 즉 내가 진보요, 내가 정의요, 내가 평화요 이렇게 떠들면서 남들 너 파시스트지, 너 성차별주의자지, 너는 저기 뭐야 저 뭐야 인종차별주의자지 이렇게 가면서 이 저기 낙인 찍고 돌아다니는 놈들. 낙인 부대죠. 정치 위선 완장질하는 애들이죠. 이거를 정통으로 공격한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2016년도 듣도 보도 못한 대선 캠페인으로 이겼거든요. 그럼 2020년 대선 캠페인을 2016년에 버전 2로 갈 거냐? 아니다 이거죠. 완전히 새로운 북으로 갈 거다. 새로운 책으로. 그 책 이름은 뭐냐? 문명을 위한 전쟁. 문명을 이끄는 미국의 운명. 미국의 운명은 현대 문명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그 운명의 길에 여러분 미국인들 저랑 같이 가실 겁니까? 아니면 그 운명의 길을 여러분들 외면하실 겁니까? 이러고서 몰아붙일 것 같다니까요. 판을 크게 키워서. 그래서 그래서 이게 트럼프 풀배팅에 들어간 거다. 이 사람 기질에 이거 하겠구나. 요새 그 생각을 들면서 제가 그냥 모골이 소면해지는 거예요. 아니 이뤄놓은 것도 없고 준비해놓은 것도 없는데 이렇게 가속되는 일이 어떻게 감당하나. 시청자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힘 모읍시다. 우리 스스로를 도웁시다. 저를 돕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도웁시다. 소름이 끼치는 거죠. 자 이제 상황이 이렇게 가니까 눈치가 빠른 아베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아베가 이게 어시스트인데 이거 우리가 일본이 영미 주도 이 현대 문명에 이제 문명사 쪽으로 기여하겠다라고 튀어나온 거예요. 지금 아베가 그게 요번에 그 수출 관리하겠다고 선언한 게 그거라고요. 이게 뭐 경제보복 2차원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큰 얘기예요. 이거 한국을 길을 들여서 한미일 삼각동맹 만들어서 중국을 견제해내는 용광로 외벽을 만들겠다. 그 용광로 외벽에 세 쪼가리로 되어 있는데 제일 큰 쪼가리가 미국이고 또 한 쪼가리가 일본이고 나머지 한 쪼가리가 한국이다. 그런데 한국 저것들 보니까 문재인 저것들 보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길들이겠다. 이러고 나선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제가 이거 절대로 미국이 중재 안 합니다. 이거 미국이랑 사인 맞춰서 하는 일입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것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좀 그러지. 아니 세계 제1차 세계대전 때 1920년대 초반까지 이미 그때 일본이 영미의 파트너였는데 그리고 한국을 식민지로 삼을 때도 미국과 서로 눈치 주고받고 삼은 건데 러일 전쟁 다음에 아 그럼 미국 주도의 현대 문명에 뭐 무슨 일본이 기여한 걸 왜 지금 최초라 그러는 거야? 최초입니다. 100여 년 전은 영악한 줄석이에요. 주전장은 그땐 유럽입니다. 유럽과 동유럽, 중부유럽 그리고 중근동이었어요. 주전장이. 북아프리카. 거기가 주전장이에요. 100여 년 전에는. 그럼 여기는 뭐냐? 동아시아는 변두리예요. 주전장에서 저 싸움이 붙으니까 세계 제1차 세계대전 무렵이에요. 주전장에서 싸움이 붙으니까 변두리에서 영미편 들어가지고 주워 먹은 거예요. 자기 먹을 수 있는 먹이. 그러니까 이거는 영미가 주도하는 현대 문명에 편성을 한 거지 적극적 창조적 기여를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일본은 뭐를 하고 있는 거냐면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해방군을 녹이는 용광로의 외벽의 한 조각을 막고 한국을 다른 한 조각을 맡을 수 있도록 한국을 레노베이션하는 작업, 리폼하는 작업을 일본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보복 안 갑니다. 이거. 경제보복을 가게 되면 이 한국민의 근원적 반일 감정이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문재인 정부가 처리되고 나서 저걸 못 가요. 한국을 반중 중국을 컨트롤하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을 컨트롤하는 용광로를 구성하는 세 개의 패널 중에 하나로 못 쓴다고요. 세 개 모듈 중에. 미국이 제일 큰 모듈이고
일본이 그 다음번 그리고 한국이 가장 반드시 필요한 전략 정보줄이고 그 세 개가 모아져 가지고 이제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해방군을 녹여내는 용광로를 구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경제보복 안 가니까 한국 경제가 폭망 안 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지금 문재인이는 경제보복 지금 시작도 안 했어요. 아니 뭐 없잖아. 아무 조치도 없었잖아요. 현실적으로 이 날짜까지. 근데 보복이다 보복이다 벌써 2차 보복됐다 3차 보복됐다 이러면서 반일 히스테리를 일으키고 전부 세상을 뒤집어 나갔고 자기가 혼자서 지금 자해 공갈단 수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일본이 경제보복은 없다고. 그러니까 혹시 일본이랑 관계된 그런 한국 경제가 안 망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 데서 일본의 경제보복을 전제로 한 무슨 조치 뭐 사재기라든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베의 그 투트랙 전략은 뭐냐. 이게 약간씩 지금 국내 언론이 조금씩 눈치를 챘어요. 쿨한 수출 관리 및 폭로예요. 한쪽으로는. 그러니까 북한으로 전략 물자가 밀수출됐다. 그리고 징용 판결은 국제 이슈화. 그러니까 아베 정부의 발언을 보면 2일, 3일, 10일이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2일, 3일까지만 해도 징용 판결에 빗대서 한국이 국가 간 신뢰에 문제가 있는 나라다. 그러므로 전략 물자를 수출 관리를 우리가 직접 하겠다. 근데 10일쯤 되면 한국의 전략 물자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직접 수출 관리하겠다. 즉 아예 징용 판결 문제는 옆으로 빼놓고 이제 한국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만 집중해서 부각시킨다고요. 그러면 징용 판결은 어떻게 갈 거냐? 국제무대로 끌어내갖고 얘들 이렇게 황당한 애들이에요라고 완전히 개망신 주겠다는 거예요. 저거는. 그러니까 두 개를 다른 트랙, 다른 루트로 다루겠다는 거라고요. 이런 전략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최근에 일본의 용어는 수출 규제란 용어도 안 써요. 수출 관리란 용어를 씁니다, 일본 관리들이. 일본의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이 수출 관리란 용어를 쓰지 수출 규제란 용어도 이제는 안 써요. 우리가 직접 수출 관리한다. 왜냐? 너희 쪽에서 전략 물자가 북으로 샜으니까. 그런데 너희는 그걸 관리 제대로 못한다고 우리는 판단하니까. 그리고 조만간에 이제 문재인 정부 아래서 있었던 전략 물자 대북 밀수출에 관한 증거 내지 혐의에 관한 자료가 나올 거라고요. 그런데 그럼 아까 6개 중에 이제 홍콩의 분투를 한번 보죠. 홍콩은 결국 중국도 어찌 해볼 길이 없는 해방구가 돼가고 있습니다. 저기 군산 얻다가 밟았다간요. 중국이 그날로 홍콩에서 중국이 유혈 학살극을 일으키면 그날로 중화인민공화국이 폐업을 해야 됩니다. 세계에서 완전히 왕따가 되고요. 그 전에는 1989년에는 미중 전쟁이 붙는 상황도 아니었고 또한 1989년에는 중국이 서로 세계에서 왕따가 돼서 전부 보이콧 당하더라도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국민들의 소비 수준도 높지 않았고 식량도 자급자족이 되고 있었고 LNG나 석유를 많이 수입해서 쓰지도 않았고 살아갈 수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다고요. 지금은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홍콩 시위에 대한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그건데 저게 왼쪽이 공격한 삼 앞에 쫄따구들이에요. 시민들이 그냥 같이 싸우잖아요. 같이. 저렇게 되면 저 해방구예요. 진짜 가서 대량으로 한 10,000명 밟지 않으면 저거 유혈사태 벌이지 않으면 천안문 때처럼 일단 진압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서로 유혈사태를 벌이더라도 두 가지 문제가 또 붙어요. 홍콩 사람들 안 물러선다고요. 10,000명 죽었어. 700만 중에 오케이 699만 명은 급진화된다고. 더 거칠어진다고요. 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중국을 학살자 집단이라 그래서 완전히 보이콧 체제로 들어가죠. 그럼 중국 깔아앉는 거예요. 그럼 홍콩에 사람 못 넣어. 인민해방군 못 넣어. 유혈진압 못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은 조직화돼서 이미 막 총파업 아닌 총파업도 하고 막 움직이는데 해방구 되는 거예요. 그냥 손 놓는 거예요. 방법 없어요.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를 저희 나라 신문이 잘 얘기를 안 하죠. 실은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6개 중에 시진핑 개발일인데 이걸 좀 더 설명을 해보면 지금 시진핑은요.
등소평이 돼야 돼요. 등소평의 분신이 돼야 돼요. 공산당 인민해방군을 완전히 내부를 완전히 뒤집어서 바꿔내기 시작해야 되고요. 국내적으로는 시장주도 경제, 정부주도 경제에서 시장주도 경제로 바꿔내면서 내부식 민주를 극복을 해야죠. 내부식 민주 극복하는 방법 간단해요. 거주의전 자유와 모든 농공에게 합법적 지위를 다 부여해버리면 돼요. 그럼 해안으로 왕창 몰린다고요? 아, 몰리면 어떠냐 이거지. 해안으로 몰리면 집값이나 인프라 값을 왕창 뛸 거 아니에요. 그럼 내륙으로 철로 있고 고속철로 있고 하니까 내륙에 가서 공장 짓게 되고, 그러면서 일단 다 자유화시켜서 전부 양성화시켜놔야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된다고. 이게 지금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사실상 없는 거예요. 농공이 사실상 외국인 불체노동자 같은 지위잖아요. 그러면서 나오는 그 사회적 그 불만, 대규모 시위, 반발 이런 것들을 몸살을 알아가면서 정치위기 겪어가면서 그 개혁 과정을 겪어 나가야 돼요. 등소평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바깥에 대해서는 북한 손절매하고 이란 손절매하고 베네수엘라 손절매하고, 아 지금 북한 끼고 돌고 이란 끼고 돌고 베네수엘라 끼고 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등소평이 돼야 되는데 너무나 하루하루 더 시진핑다운 시진핑이가 되니까 저렇게 되면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이 저렇게 시대착오적 방향으로 가면 용광로 속에서 녹을 수밖에 없다고요. 자기를 그 용광로의 열을 견딜 수 있는 특수학금으로 자기를 변체를 해야 되는데 그 변체가 안 되니까 녹아버리게 된다고요.